안녕하세요.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아마 장마를 싣고서 남부 쪽에서 서울 수도권을 향해서 아마 북상 중인 듯 합니다만은 또 장마의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좀 걱정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뭐 한국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 대학원까지 한국을 살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유학 겸 와서 이민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데 어릴 때도 장마가 많이 지는 시절에 그런 홍수 피해가 많이 있는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됐던 기억이 나는데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마가 지나고 나면 무더위가 또 오는 것이 한국의 그런 날씨였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사는 곳은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처럼 무더위는 없지만 또 이렇게 여름이 비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원한 또 그렇게 장마, 여름에 그런 무더위를 식혀준 장마는 없는 것이 장마 피해가 있기도 하지만 또 가끔 일하는 소나기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기도 하는데 그러한 또 맛은 없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에 또 호숫가에 가면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고 또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숫가에서 만난 새의 영상 또 이렇게 얘기를 하나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방문한 것이 호수와 연못 중간 정도 되는 곳인데 이렇게 수련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이상하게 연꽃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연꽃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 대신 또 이렇게 수련이 많습니다. 잎이 물에 깔리는 수련꽃들이 여기저기 있고요. 꽃을 이제 한 몽우리 이제 피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또 이렇게 잉어가 잘 자라서 그 연못 속에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민물 거북이가 바위 위에서 볕을 쬐고 있습니다. 젖은 몸도 말리면서 따뜻한 햇볕도 즐기고 있는데 목을 빼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던데 뭘 하고 있는지 왜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아다니고 있는 잠자리를 잡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지 하여튼 귀엽기도 해서 저는 호숫가에 앉아서 제가 호수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흥미로운 또한 이런 또 동물들의 모습 보면서 왜 이렇게 있을까 나름대로 궁금해하면서 바라보았던 그런 장면입니다. 수련 잎이 위에 있는 이 호수 혹은 연못에 이렇게 새 한 마리가 나타나서 메밀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제가 바로 지난번에 영상 하나 올린 것이 있는데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17년 매미라는 게 올해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200년 만에 17년 매미, 13년 매미라는 그런 매미들이 한 번에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있다가 1조 마리가 나와가지고서 거의 넓은 지역을 그냥 매미로 가득 채운 기간인데 이 새가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이제 레드윙 블랙버드라는 새인데 암놈의 영상이고요. 암놈과 순놈이 너무 달라서 옆에 놓고 보면 거의 다른 새 같은데 이렇게 순놈은 날개가 빨갛고 노란 그런 장식이 되어 있고 검은색을 지닌 새이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레드 윙드 블랙버드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빨간 날개 검은 새 이런 이름을 지니고 있는데 제가 언뜻 한국 웹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아마 찌르레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새가 정확히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한 찌르레기의 한 종이라고 하는 새이고요. 이러한 새가 그런 오랜만에 특별한 매미가 많은 시절이라서 열심히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암놈이 새끼를 낳으면 영양 상태가 좋아할 것인데 올해 이렇게 특별하게 제공된 많은 또 매미에 의해서 짝을 짓고 새끼를 낳기에 충분한 영양소가 제공되는 또 축복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이러한 새가 제가 짝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행태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영상을 제가 모았고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짝을 짓는 시절이다 보니까 이 찌르레기 새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이 새를 이제 짝을 짓는 시기를 알게 된 것도 그런 암수가 서로를 부르는 노래소리가 하도 요란하기에 제가 그걸 보고 알게 됐거든요. 그런 새들의 노래 조금 녹음한 거 들려드립니다. 먼저 순놈이 노래하는 소리고요.
이렇게 날개를 펼치면서도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암컷을 찾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또 이에 맞춰서 또 화답하는 또 암컷의 노랫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노래를 부르다가 드디어 이렇게 암수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은 근처에서 서로 인사를 나눈 것 같습니다. 드디어 짝을 짓는 시간이 이렇게 되었고요. 암수 두 마리가 만나서 짝을 짓더라고요. 이렇게 또 사랑이 호숫가에서 이루어져서 서로의 노래를 부르고 기다리고 그런 사랑의 행위들이 열매를 맺어서 또 짝을 짓는 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들이 짝을 짓고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위한 것이잖아요. 사랑에 관한 것이 새로운 생명을 또 이루면 또 더 완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둥지를 만든 그 새의 또 투고가 다시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 그 찌르레기가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호숫가에 있는 나뭇가지거든요. 조그만 그 잡목가지인데 거기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주워온 물고 온 그런 지푸라기 같은 것들 모아가지고서 열심히 또 새끼를 낳기를 둥지를 마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그 사랑의 수고, 집을 짓는 그런 수고를 보면서 저도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이었고요. 저희 영상을 6월에 찍었는데 오리골이 되면 그 여름과 봄 이런 그런 겹치는 속에서 날씨도 따뜻하고 생명력도 풍성한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동물들이 짝을 짓는 시기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6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6월이면 어떤 결혼,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에 관련해서 최근에 읽은 어떤 조그만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 미국에 사는 아메리칸 인디언이 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거기에 조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선교를 하게 돼서 제가 아메리칸 인디언 분들이 갖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 해서 가기 전에 좀 잠시 초를 읽어볼 기회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인디언 분들이 그 춤을 추고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한 백인이 그런 또 인디안 마을에 가가지고 아마 인디안 분들이 한 노래의 내용에 관심이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러는데 그 노래는 어떤 것을 위한 것이냐 물어봤더니 인디안 분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하는 노래의 가장 많은 부분은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달라고 하는 노래를 많이 한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가 와야 이제 그 자기들이 먹는 양식도 잘하고 또 옛날엔 또 사냥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사냥하는 동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비가 와서 그 들판이나 산에 풀들이 자라고 해서 그걸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초식동물들 이런 것들이 잘 자라야 또 풍성한 사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했더니 이 백인분이 좀 마음이 좀 우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는 사랑에 관한 노래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특별히 이제 아닌 게 아니고 그 문명세계라고 하는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그런 세계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남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그렇고 시도 그런데 이랬더니
이제 백인분이 약간 인디안 분들의 문화를 내리보면서 한 말인 것 같아요. 말하면서 당신들은 물질적인 비를 말하고 뭐 그런 것을 구하는데 우리는 고상한 사랑을 구한다 그랬더니 인디안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가 모자라서 비를 달라고 우리는 늘 노래하는데 아마 당신들은 사랑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랑을 달라는 노래를 하나보다 말을 하고서 그런 내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백인분이 한 방 맞은 것이죠. 그런데 또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뭐 그 노래를 들어보면 많은 노래들이 사랑에 관한 남녀 간의 사랑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랑이 우리가 없는 것들 구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딘가에 사랑이라는 것들을 간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하는 것이 또 우리의 희망을 나타내는 노래이기도 하다는 말, 그런 것이 현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랑이 없는 우리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요 하는 것이 뭐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인간의 사랑의 또 한계와 또 파괴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연극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좋은 것도 있고 뭐 마음이 뭐 알콩달콩한 그런 이야기에 적은 것도 있지만 참 그걸 보면서 참 미숙한 사랑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험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맹목적인 사랑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런 생명을 끊고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비극을 끼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어떤 뭐 둘만의 어떤 사랑과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파괴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명한 그리스의 소설 중에 일리아드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호모가 쓴 그 소설에 보면은 트로이 전쟁에 관한 많은 전쟁과 신관과 그리고 역사에 관한 어떤 작가의 시각도 나오지만 어쨌든 그 전쟁의 발단은 파리스라는 왕자가 다른 나라의 왕비인 헬레나를 데리고 납치해서 뭐 둘이 눈이 맞아서라고 하는 그런 뭐 속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달아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사인 사실인지는 뭐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서 뭐 주변에서 그런 불륜, 그런 사랑들에 의해서 일어난 또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일어나는 파괴적인 일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많은 듯합니다. 이런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주어진 어떤 구획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해진 울타리 내에서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 걸 넘어내면 위험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존재하는 것도 같고요. 여러 가지 남녀 성의 그런 하나님께 만들어진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또 내에서 이루어져 하는 것도 그런 또 구획인 것 같고요. 우리 인간의 사랑의 한계는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우리 인생 뭐 100년 이상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100년 해로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로 들리는데 또 그런 것이 지나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아픔도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면도 있고 한계적인 면이 있는 것들이 우리 사랑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에 있는 성경에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런 문제들과 다른 또 그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절대적이신 분이 우리에게 또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그런 사랑, 그리고 영원한 그런 사랑의 시작점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성경의 또한 큰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또 사랑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의 그런 고통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그런 고통이 있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또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의 순간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희생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그런 자기의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셔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또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저희들을 또 눈물도 없고 그런 죄도 없는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사랑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런 것은 그림자인 것 같고요. 참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도 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호숫가에서 그 새들이 짝을 지으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도 좋았지만 또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약간의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 보아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